자, 그리고 오늘 이제 법 전문가 두 분이 나와 주셨는데 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이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야. 근데 이 두 분 다 말이 길고 많아. 미리 경고를 좀 하고 갑니다. 오늘 잘 말이 끊어야 됩니다. 길고 예. 많아. 짧게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훌륭한 분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쥐귀연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쥐귀연. 네. 근데 쥐귀연 전문가가 한 분 그래요?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은요, 쥐귀연이가 이상한 계산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했던 그렇죠. 그 재판정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야.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정에도 현장에 있었던 오, 분입니다. 예.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권센터 이태훈 시장입니다. 네, 진짜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네. 계시고 정말 진짜 우리 사회 보석 같은 분입니다. 근데 말이 길어. 네, 말을 오늘 짧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타로 치겠습니다. 단타로 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님.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그냥 참교육시켰던 예. 분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제 진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이 박성재는 아예 그냥 바보 행세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제가 대정부 질문 어제 이제 네 번째였는데 네. 제가 준비한 거 중에서 가장 많이 못한 대정부 질문이었고요. 모른다. 예. 아니 신문 법무부 장관이잖아 박성재가. 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법률에 그 다 써 있지 않냐? 저는 법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 이용우. 당황해. 다음 질문 못 나갔어요. 당황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참을 이제 거기서 당황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꺼낸 카드가 신문도 안 봅니까? 이거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신문 안 보는데요. 당황하더라고 또 거기서. 당황스럽죠. 당황하더라. 그래. 그렇죠. 뉴스 안 봅니까? 뉴스 안 보는데요. 야, 이거 속수무책이야. 다 내려놓은 것 제가 같더라고. 몇 번 헉헉헉 했어요.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다가 예.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약간 허탈해가지고 네. 이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근데 사실은 이제 네. 박성재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 한덕수한테 할 질문인데 한덕수가 어제 안 나온 네, 거야. 그게 일단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다 구성했어요. 그렇지, 당연하죠. 다 구성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박성재 장관으로 이제 바꿔서 질문을 한 건데 네. 아니나 다를까 뭐 내가 관여하는 부분 아니고 아. 한 대행의 결정은 존중하고 네. 잘 모르고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진짜. 네, 네. 심각해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작 전부터 이 쥐기현이의 특혜 문제가 네. 심각합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시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 거, 이것도 받아줬죠. 그리고 언론이 취재하는 거 불허했죠. 맞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촬영 불가 방침이 이제 문제가 되자 쥐기현이가 또 한 발 좀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해준대요? 아니요, 해주는 건 아니고 언론사가 촬영을 신청을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거 저는 근데 쥐기현이 그동안 해온 행태가 있잖아요. 언론이 신청해.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윤석열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싫다고 하면 윤석열이 싫어합니다. 피고인 측이 반대했습니다고 하고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또 다른 특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원래 피고인은 앞줄에 앉아야 되거든요. 변호인 옆에. 그러니까 예. 변호인이 많으면 변호인들이 대표격 몇 명만 앞에 앉고 옆에 피고인은 꼭 앉히고 그다음에 뒷줄에 사실은 다른 변호인들을 앉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제 그 형사법정 재판정이 세 줄로 돼 있어요. 변호인하고 어. 피고인이 앉는 그 자리가. 음. 근데 12명의 변호인이 왔는데
윤석열 씨를 그 두 번째 중간 줄에 맨 끝에 안쪽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 바깥에서 안 보이게. 숨겨놨어. 네, 숨겨놨어요 완전하게. 아, 근데 이제 등치가 워낙 크니까 사실 숨겨지지는 않는데 네. 그럴 때 보통은 그쵸 그때 그랬죠. 얼굴이 커서 얼굴이 커서. 보이더라고. 그럴 때 보통은 재판관이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재판 받을 때 피고인들 다 그랬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근데 어제 그런 거 안 하고 숨겨주고. 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얘기된 것 같고 네. 이번에 촬영 내가 검토해 본다 이것도요. 공수처에다가 아마 지기현 부장을 고발했을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네. 그랬더니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그러면 촬영해라 촬영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니네가 신청하면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되면 촬영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은 하긴 좀 해요. 아, 쥐기현은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이제 신청하면 윤석열 측의 피고인 측이 물어봐. 그런데 피고인 측이 아주 반발해. 네. 그래서 피고인 등에 딱 숨은 다음에 피고인의 반발로 이거는 촬영 불허 이렇게 할 것 같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가능성 있죠. 예. 그 피고인의 착석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맨 앞쪽에 이제 배치하는 이유, 그러니까 앉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유심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증인신문 2명 했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이제 불리한 증인이에요.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끼어들기도 하긴 했는데 그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를 재판부가 또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네. 배석 판사들이 보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심증 형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앞좌석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청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은 공개 심리,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왔던 부분인데 이례적으로 갑자기 특혜를 준 거죠 말하자면. 네.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 예. 그 현장에 가신 유일한 분이 임태훈 소장님인데 일단 쥐귀현의 특혜가 지금 문제인데 어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통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나 우리 조국 대표님 출석할 때 서관 쪽으로 내려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자들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리고 법정에 이제 2층인데요. 고법이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도 이제 취재진이 카메라를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구속 재판인 피고인이 구속 재판 통로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는 구속 재판 때야 어차피 구속됐으니까 교도관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렇죠. 구속 피의자 통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쪽으로 옆문으로 나와요. 왼쪽으로. 그런데 그 문으로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기현 재판부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사실 이걸 다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하는 모습이 법원 안에서 단 한 컷도 지키지 않았고 인권을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굉장히 과잉 보호와 의존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으러 간 건데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는데 야 차량을 막 다 통제하고 네, 네. 무슨 공무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 걸어- 우리나라가 걸어가면 대우를 하고 10분 이에요.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못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아.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재판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 못하게 한다. 너네들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부득이한 일 있으면 잠깐 들어와도 되는데 그땐 걸어 다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금, 토, 일, 월, 나흘이네. 나흘 동안 거기 문이 4군데 있는데 문을 다 막아놓고 동문으로만 뭐야 그게? 쪽문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게 하고 현실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뭔가 봉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너네들은 잠재적인 이 봉변꾼자다 이러면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한 거죠 말하자면. 말도 안 돼. 윤석열 자기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그냥 조폭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JTBC 영상 맞아요. 찍혔잖아. 네. 일단 들어갈 때요. 검색을 얼마나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냐면 법정 출입 전에 이미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흉기 같은 것들을 못 들고 들어가요 법정에는. 예. 그런데 동문 야외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가방을 다 열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안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가방 뒤지려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데 거의 가방을 3번 정도 수색을 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12명 맞아요. 출석을 했고요. 예. 윤석열 측도 12명의 변호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네.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있었지만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을 쫙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러자 윤석열이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모두 발언 차원에서 82분간을 얘기해. 거의 82분. 90분 썼어요. 그리고 90분. 이제 총 다 하면 93분을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판사가 좀 제지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지 할 말 다 했다.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사실 이런 건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자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공소장을 나열하기 위해서 PPT를 이제 검사가 하는데 일단 기어가는 목소리로 검사가 네. 이게 그러니까 문제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12명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이게 공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했던 특수본에 나온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네. 피고인한테. 네. 근데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이렇게 밑에 보고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PPT를 시전해서 일단은 국가 형벌권 행사는 검사가 맞나 의심이 들었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뭐야?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기가 죽은 거죠.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야. 12명 중에 네. 고참으로 보이는 재판장하고 가까이 있는 검사만 약간 고개 들고 응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기가 다 죽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게 저는 검찰의 의지 그러니까 즉 내란 우두머리를 세게 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PPT도 돌려막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다른 내란범들이 재판하고 있는 PPT를 그대로 가져와서 윤석열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유찬 깨고 들어가고 이런 예. 폭력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별 의지 없구나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야. 그 다음에 윤석열 피고인이 재미났던 게 그 공소장의 PPT는 검사들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띄우세요 그래요. 와. 그러더니 1페이지, 2페이지, 6페이지 이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막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네, 40분 동안 썰을 푸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근데 그 썰이라는 것은 검사가 만들어 온 PPT를 기반으로 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네,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5.18 공소장도 다 보고 했는데 니네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공소장을 하는 게 어디 있어? 검찰총장이네.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네, 역할이야. 그러면서 이제 와. 후배들 막 혼내는 거예요. 가르치듯이. 검찰총장이. 네. 와. 그러고는 40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니까 재판장이 당부를 합니다. 더 하실 게 있냐 그랬더니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2시부터 할 거니까 20분만 하시고 1시간을 꼭 지켜달라 그랬는데 혼자 또 한 40분을 떠듭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이걸 제지를 안 해요. 뭐야 이 문제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제가 피고인일 때 가서 모두 진술한다 그랬어요. 1분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요? 재판장이 최종두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근데 형님은 말이 길긴 해. 아니 그냥 1분 형님 말이 길어. 1분 했어요. 근데 80분을 하는데 그냥 제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